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렇게 시향을 전달해 드리게 됐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확실하게 포인트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장한 지 어느덧 1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을 어떻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자, 현재 시각 시장 상황부터 잠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지수는요, 뭐 포인트를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현재 2033포인트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장중에 어느 정도 약보합권까지 내려가면서 2027포인트 절대 사수 공간이 나왔었고요. 거기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여전하다. 하지만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 업종만이 외국인들과 동조 현상을 나타냈고요.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하면서 절대 지지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힘싸움은 여전하고요. 그 포인트 자체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지수인데요. 코스닥 지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 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상승을 조금 나타냈었고요. 하지만 지금 579.0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갭 상승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지금 줄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만큼 단기적인 차익 매물 자체가 지금은 출회가 되는 과정이구나. 하지만 이 상승세 자체는 아직까지도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 개별주 상승세는 여전하다라는 시장의 분위기를 오늘 느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예상 밴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는요 2024포인트 오늘장 하단 예상 밴드입니다. 일단 한 번의 터치가 나왔었고요. 그 포인트가 다시 한번 지지가 된다면 시장은 여전히 상승장에 대한 탄력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같이 보실 건데요.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일단은 삼성전자 상당히 궁금한 포인트죠. 삼성전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보합권 지금 118만 5천 원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19만 천 원까지 오늘 2% 상승 출발했는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눈에 띄는데요. SK하이닉스 46,950원으로 2.9%가 오르는 모습. 자, 포스코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더 2%가 빠지고 있는데, 자, 우리가 철강업종 한번 자세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철강업종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철강업종 한번 보시면요. 오늘 세아베스틸, 포스코, 그리고 현대아이스코, 다 파란색입니다. 자, 이 파란색의 원인은 뭘까요? 자,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만큼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손바뀜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잠시나마 쉬어가는 오늘도 조정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포인트 다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시총 상위주 보실 건데요. 시총 상위주 한번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한번 같이 보시면 금일 같은 경우에 SK 지금 텔레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1.3%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다음이 16만 3,600원을 찍으면서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군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징 종목군 한 개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텔레콤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였죠? 바로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질까 안 빠질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단통법 일단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것은 바로 해당에 대한 매력이 좀 더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쉽게 시세는 꺼지지 않는다. 아직도 통신주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 종목으로 SK하이닉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자, 금일 같은 경우에도 2.9%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원인은 뭘까요? 바로 3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은 현재 포인트에서 한 1조 2천억 가량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40%가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이런 SK하이닉스 및 반도체 업종의 화랑은 좀 더 이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4분기까지도 좀 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포인트 우리가 체크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 종목군 중에서는 어떤 종목군들이 특징 종목인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IHQ 같이 보겠습니다. Q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IHQ 현재 6.9%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IHQ 과연 뭐 하는 기업일까요? 바로 콘텐츠 미디어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자, 우리가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별그대라는 김수현 씨를 크게 성공시켰다면 IHQ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한 그녀, 내 그녀 들여서 그 포인트 자체가 지금 중국에서의 인기리에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부분 자체에서 오늘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부분은 컨텐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쉽게 꺼지지 않겠구나.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권역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겠구나 라는 포인트를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도 같이 보실 거는요, 바로 오스템 임플란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4.4%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기기에 대한 모습, 다시 한번 기업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구간이죠. 그 중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오늘도 4.3%가 크게 오르는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크게 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보험 확대가 적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주가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그대로 주가상에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구나. 자, 이런 신고가 행진은 좀 더 이어질 확률이 높다. 오스템 임플란트 및 의료기기 업종은 시장의 전반적인 메이커를 차지할 수 있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부분이죠. 환율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환율 많이 올랐죠. 지금 오늘 4원 20전 올랐습니다. 1048원 60전으로 현재 4원 20전에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 플러스 권역으로 보시면 0.4%가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가운데, 자, 내수적 오늘 조금 죽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오늘 하방 밴드 2024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인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선수국 김선윤. 네, 상차트 이상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청자분들 굉장히 당황하셨을 겁니다. 저희 둘만 있습니다. 아나운서분 어디 가셨나요? 네, 분명한 것은 저희 둘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선생님 뭐 한 말씀 하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살펴보시고요. 종목 상담 마음껏 해드릴 테니까요. 빨리빨리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종목 선언 해드릴 건데요. 전화나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부터 공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전화번호는요. 02-32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빨리 보내주셔야지만 후딱후딱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인기 굉장히 많습니다. 빨리빨리 보내주시고요. 자, 먼저 전화번호 먼저 해드렸고 포트부터 점검을 하고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 포트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제 포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최악입니다. 요 근래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삼성물산 수익 중인데 삼성물산, 그다음에 대림산업, 하락, 하이닉스, LG화학 등이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살펴봐 드리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좀 말씀 좀 드려보자면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 많이 밀렸지만은 홀딩 해보자는 전략이고요.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LG화학도 마찬가지다. 삼성물산 흔들리지 마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바로 이성용 멘토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포트 또 하나 나왔습니다. 자, 9월 29일날 편입한 종목이고요. 바로 GKL 현재 1.6% 상승 출발했는 상황입니다. 자, AS를 좀 해드릴게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제 종목 삼성물산하고요. 몇 가지 종목 해드릴게요. 자, 삼성물산 오늘도 1.4%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물산 이슈가 뭡니까? SDS 상장 이슈입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과연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말씀 드렸죠? 삼성물산의 SDS 지분을 한 17% 들고 있고요. 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약 4%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삼성 SDS의 지분을 20% 이상 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삼성물산은 삼성 SDS 상장과 더불어서 어떻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홀딩하셔야 된다는 거고, 추가적인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무조건 어떻게 이제 땡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림산업이 좀 많이 밀렸어요.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오늘도 좀 밀립니다. 자, 대림산업이 현재 1.3%까지 밀리는 모습인데, 대림산업을 제가 왜 안 파냐? 현재 대림산업의 구간대가 뭡니까? 8만원은 깨졌다면 얘는 다시 금방 치고 올라갑니다. 자, 대림산업이 8만원 포인트에서 반등을 줬던 기억이 수십 번이에요. 이번에도 변함없습니다. 다시 올라갈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충분하게 좋은 그림 그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자, 하이스코. 현대 하이스코도 좀 흔들리는 모습이죠. 2.6%에서 밀립니다. 자, 현대 하이스코가 오늘 철강주 다 밀리면서 같이 밀렸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실적은 좋단 말이죠. 하반기도 좋고 내년도 좋습니다. 주가 추이가 이렇게 꺾일 것이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오늘 하락 나오지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현대하이스코 잘 지켜보고 있고 흔들림이 좀 심해지면 정리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마지막 LG화학도 실적 변화 없는 종목입니다. 내년까지 열려있는 종목인데 오늘 많이 밀렸어요. 오늘 3.9% 밀려 4% 밀리면서 갑자기 밀리긴 했지만 추이적으로 봤을 때 화학주들이 흔들리는 모습에서 봤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는 고민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한 건 공개 방송 때 종목을 뭐 정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바로 말씀드리고요. 바로 우리 이상로 멘토님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죠? 자, GKL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GKL 지금 9월 달에 있었던 바로 지방세법 관련해서 관광레저세를 부과한다는 부분 자체를 불포함시켰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주가상에 지금 반영 자체, 지금 악재가 반영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주가장의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지금 손바뀜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 모습 봤을 때는 저는 지금의 포인트가 적정한 매수 가격으로 우리가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5%는 가볍게
껌 씹듯이 한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AS 잠깐 해드렸고요. 바로 누적 수익률 체크하도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누적 수익률입니다. 지금 제가 103%고요. 우리 이상돈 멘토님께서 115.2%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빨리빨리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종목, 네, 저희 둘 다 없습니다. 종목을 준비하고 싶었지만 지수 흐름이 좀 흔들리는 만큼 상황 체크하면서 내일 시장에서 드리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 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포트 점검하고 선상주 잠깐 살펴봤는데요. 선상주 없으셔도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 상담으로 바로바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좀 드려볼게요. 매수하고 싶다 종목 물어보시면 되고요.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종목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래 번호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자, 02-315-2611에서 2612번 말씀드리면 되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셨죠? 네,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 힘듭니다. 도와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걱정 마시고 문자 상담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SK하이닉스 매도해도 될까요? 라고 278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둘 다 안 된다, 팔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상돈 멘토님께서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지금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 3분기에도 이런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주가상에 반영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4분기는 소비 시즌이죠. 자, 그럼 4분기까지 이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주가 추이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단기적으로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단기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종목은 좀 더 장타로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좀 더 가격이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정확하게 지금 다시 한번 더 눌리고 난 다음에 2차적인 조정까지 나타나고,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런 엣지 모양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 있던 고점 자체를 지금 돌파하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런 모습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지금 위에 상단의 5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5만원대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조정을 나타내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를 좀 더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알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더 홀딩 하십시오. 네, 들으셨죠? 이성현 멘토님 홀딩. 저도 의견 변함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S넷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8516님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둘 다 의견이 엇갈렸네요. 저는 안 된다. 이성현 멘토님께서는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자,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죠. 자, 오늘 의견이 엇갈려요. 여기서 바로 얼굴 맞대고 피 튀기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S넷은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제가 수급을 보고 실적을 좀 주로 보는 타입인데요. S넷은 먼저 수급 포인트부터 다시 열어보죠. 자, 수급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혀 안 들어옵니다. 네, 이게 너무 조용하잖아요. 이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실적 포인트 체크해 보자면요. 네, 실적에서 보자면 자, 상반기까지의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좀 떨어져요. 그렇죠? 영업이익이 56억인데 상반기 15억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뭡니까? 당기순이익이 지난 41억에서 지금 20억.
뭐 개선상 많이 지금 돌아서는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흐름상으로 봤을 때도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 2배 가량 올랐다가 조정받고 절반 정도 조정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절반 정도 조정받은 다음에는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게 정석이지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상승 그림이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야지 당장의 흐름에서는 급하게 매수하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매수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제 의견과 반대인 우리 이상로 멘토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Snet 일단은 우리가 신용이 상당히 많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러면 Snet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일단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을 조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죠. 보시면요. 하단 이평선 자체가 지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지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지금 행보권력으로 점점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이룬다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져준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절대 이 자리에서 쉽게 이렇게 뽑아내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밑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상승 파동 자체를 나타낼 확률이 상당히 높고 대신에 그 포인트 자체는 하단권력에 있는 3,900원에서 4,000원 권력을 어느 정도 지지권력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게 사시지 마시고 눌린 권력에 우리가 한 번쯤 대응해보는 전략. 대신 비중 조정은 필수죠. 신용 물량 많은 종목입니다. 많이 살 수 없는 종목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둘 다 일단 보수적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 매수해야 될까요? 012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저는 좋다. 이상현 멘토님은 안 된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다음이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카카오랑 같이 이렇게 싹 잡히게 됩니다. 같이 들어가죠? 다음 카카오로 되는데 사실 카카오 다음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카카오가 됐어요, 이름이. 자, 바닥 포인트에서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가 2배 이상이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한참 쉬어갑니다. 그렇죠? 한참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을 그리는 그림인데 제가 다음을 보는 관점이 이겁니다. 다음 카카오에 맞춰서 단기적인 이슈 포인트가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컨텐츠 관련 업체들의 성장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다음이 여기서 쉽사리 꺾일 것이냐? 단기적인 모멘텀, 카카오 합병 이슈에 맞춰서 주가는 한번 튀어 올라갈 것이다. 그 포인트에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됩니다.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담으셔야 되고요. 바닥 포인트 상승을 주고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수급 포인트 체크해보자면 그래도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매수 물량을 좀 보여줍니다. 그렇죠? 외인은 팔지만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어요. 아직 기관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아주고 있다고요. 어디서 기관들이 잡는다? 바로 다시 네모칸을 쳐볼까요? 이 포인트에서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다. 한번 기관들이 상승 한번 노리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음 카카오 합병할 때. 그때 떨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저는 그래도 단기적인 접근 약간 테마성이긴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바로 이상로 멘토님 엑스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김선진 멘토님이 적절한 비율을 섞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분석을 하셨고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현재 조금 보수적인 관점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거죠. 자, 종목을 보실 때 지금 3분기 실적 자체가 상당히 이슈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더욱더 심한 개별주 장세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3분기에 과연 다음이 주가상에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실적이 발현될 수 있을까? 저는 실적은 그렇게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세적인 연속성 자체를 조금 띄기 어려운 상태라고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포인트에서는 수급과 차트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승 자체는 제한된 상승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 자, 이평선 자체를 지금 밑에서 이렇게 작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적게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본다면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그 가격대 구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매집은 나왔다는 거죠. 이미 매집은 나왔고 지금은 거래량을 줄이면서 개인 물량을 체크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한번 올라가는데 대신 이 상승 권역에 있던 가격권, 자, 17만원대를 돌파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자, 그것은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고 이때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튀면서 개인 물량을 조금 쫓아내는
그리고 개인 물량을 이전시켜주는 물량이 나타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이 엇갈렸지만 분명히 여러분들께 도움은 되리라라는 판단입니다.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문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보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인기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살려주세요. 자, 아셨죠? 자, 여러분, 이성민 멘토님, 예.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셨죠? 참 손놈이라 가지고요. 얼굴이 빨개지시려고 지금 빨개지셨네요, 벌써.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지금 굉장히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매도해야 될지 잘 물어봐 주셨는데요. 자, 저희 둘 다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좀 매도하지 말자 이슈 됐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마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성민 멘토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삼성 SDI가 오늘장 1.9%가 빠집니다. 매수가가 14만원 정도셨잖아요. 자, 14, 15, 15만원, 16만원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데, 어떻게 이제 SDI 대응해야 되냐. 분명한 건 이거잖아요. 삼성 SDI가 분명한 건 이겁니다. 보세요. 성장성에 대한 부분. 2차전지 자동차, 전기차들이 판매량이 늘고 있다. 그렇죠? 자, 이 하락폭에 대해서는 실적이 안 좋은 마지막입니다.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자,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요.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지금 현재 더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 오냐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년도 바닥권까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실적 때문이죠. 자, 그런데 4분기부터 어떻게 되나? 조금씩 개선상이 나오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BMW i3 등 2차전지 자동차들이 다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가도 굉장히 양호하게 올라갈 가능성. 이 포인트가 마지막.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주가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는 포인트 나온다면 그때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좀 힘내시고 참고 버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얘기해야죠. 자, 여러분 아시겠죠? 공개방송 저희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전에는 이성래 멘토님께서 공개방송을 하시고 그 다음 저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하고 있는데요. 요즘 이성래 멘토님 공개방송 때 어떤 종목들 얘기하고 계십니까? 종목은 뭐 얘기 안 합니다. 종목은 얘기 안 하고요. 대신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긴급 방송을 조금 하는 바람에 공개 방송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한번 더 공개 방송 말씀을 드리니까 오셔서 시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종목군, 그리고 어떻게 AS를 받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 같이 한번 꼭 살펴보시고, 자, 저는 9시부터 9시 반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 우리 선상클럽 끝나고 난 다음 11시부터는 누가 하죠? 누가 합니까? 네, 바로 제가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군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아마 좋은 얘기들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1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긴장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라고 하는데요. 좀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보여주시죠. 떨리네요. 전화 받으시면 되나요? 받으면 되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전화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유,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그랬어요? 저희 진행이 답답하셨던 건 아니시죠? 그런 것 같아요. 저 화면 띄울 줄 알았는데 안 띄우시더라고요. 자, 어머니 하나케미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얼마큼 내려갈 것인가. 너무 내려가니까, 네. 이게 저점이 어딘가. 자, 오늘도 많이 빠졌어요. 그러게요. 이게 반등은 올래는지. 자, 어머니 매수가 얼마세요? 18,300원이요. 18,300원.
네. 자, 비중은 얼마나 되시고요? 20%요. 20%. 네. 자, 18,300원 비중 20%. 오래 사신 거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요. 네, 알겠습니다. 사고 나서 떨어져 갖고. 자, 의견을 좀 저희가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의견을 팔자라고 의견을 드릴 건데요. 이상남 대표님 의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저는 보유를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머니. 자, 팔자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게 흐름에 대해서 저도 읽고 있는데 아직은 이게 이슈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빠졌던 게 실적 이슈인데 그건 좋아요. 폴리실리콘 수요에 대한 부분과 원재료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수익성 개선은 나지만 그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이슈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굉장히 무덤덤하다. 자, 그러면 하나케미칼의 현재 구간대 하락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일단 피한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한번 다시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시장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얘기가 또 나와주면서 지수를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수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 또 하나 이번 주는 어쨌든 지표를 보지만 다음 주부터는 또 실적 이슈로서 종목들이 움직인단 말이죠. 이미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수급 포인트도 사실 굉장히 조금 불안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뭐 기관 쪽에서 조금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피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주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 포인트에 맞춰서 매수를 하셔서 다시 한번 대응해보자. 그렇지만 그때 분명히 중요한 것은 외인들과 기관들의 강한 매수 포인트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피하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상남 대표님 한번 만나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네, 앞에서 김소연 매트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자, 하나케미칼이 대부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바로 태양광이에요. 맞죠? 네. 네, 그러면 태양광은 죽었다, 그죠? 자, 신재생 에너지가 시장에 이슈가 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이슈가 돼야 되냐면, 자, 일단 기름값이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 자체가 증가를 했을 때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다른 여타의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돼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 태양광 산업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근데 왜 보유를 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태양광을 빼자 이거예요. 매출에서 태양광 빼고 난 다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하나케미칼, 케미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정유를 바탕으로 해서 2차적인 가공을 들어가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내요. 자, 그런 기름값이 그만큼 많이 정유에 대한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가 많이 가격이 다운된 거예요. 그럼 영업이익은 긍정적이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어머니 뭐예요? 뭐겠습니까? 예? 긍정적인가? 그렇죠. 긍정적이죠. 그러면 태양광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고, 앞으로 주가상의 흐름으로는 이런 영업이익 자체가 개선되는 흐름 자체가 주가상에 반영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자, 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어머니 화면 보이시죠? 네. 자, 주봉 한번 보시면요.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 자,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과매도 구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16,500원이거든요. 16,500원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봉에. 자, 16,500원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자, 아이러니하게도 주가가 어떻게 변하나 하면요. 자, 이 16,500원을 제가 그냥 주봉을 보고 꺼내도 불구하고 16,500원대 투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 같아요. 나오죠? 네. 자, 기가 막히죠? 예? 네. 투매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누가 빠져나갔습니까? 하단에 기관이 빠져나갔죠? 네. 보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키포인트는 누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기관이 될 수 있죠. 자, 기관이 오늘 다시 한 번 더 어제 매수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저는 시세적의 부분 자체에서 여기에서 작은 박스권을 조금 이룰 확률이 높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기다려 보시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본전까지는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은 너무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낙폭과대에 의한 상승을 기다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그럼 이게 얼마까지 상승? 제가 산 가격대 오겠어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어머님이 상가격대까지는 힘듭니다. 대신에 반등이 나온다면 16,000원 이상으로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바쁩니다. 자, 바로 다음 분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라고 합니다. 살펴볼게요. 자, 소리바다 매수해야 될까요? 5341님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도 의견은요, O 의견을 드립니다. 자, 소리바다, 이거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새로운 앱을 삼성 쪽에서 제대로 조금 딱 떠버리네요. 그렇죠? 자, 소리바다가 굉장히 좋은 이슈를 받았는데, 그 혹시 그 소리바다에서 지금 삼성 쪽에 제휴 나온 거 혹시 써보셨습니까? 이상민 대표님? 저는 안 써봤습니다. 안 써보셨습니까?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다운받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밀크, 맞아요. 밀크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네. 제가 밀크를 써봤습니다. 자, 써봤는데, 이거였어요. 뭐냐면, 사실 라디오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운을 받아서, 최신곡, 탑 100이나 2010년도 탑 100, 이런 2000년도, 1990년도, 아니면 발라드, 댄스, 락, 다 나와져 있습니다. OST, 다 있어요. 뮤지컬까지 다 있어요. 그걸 하나, 폴더처럼 선택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하나씩 듣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음악을 골라 듣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이걸 모아 듣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듣잖아요. 그냥 멜론에서 1위부터 100위까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리바다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매출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요. 근데 이게 또 뭐가 재밌냐면 갤럭시 폰 사용자만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에 갤럭시 폰 다 쓰죠. 거의 다. 다른 회사들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로엔이나 이제 KT 뮤직 주가가 같이 찾아볼게요. 왜 이렇게 빠지는지. 로엔이 이렇게 빠지고 있고요. 3%대 오늘 급락 나오고 있죠? 또 나옵니다. 지난 목요일 하한가였어요. 자, 그리고 KTM이 빠집니다.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예 반대. 다운만 받으면 얘는 매출이 올라가요. 그럼 소리바다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성남 멘토님이랑 저 같은 경우도 5억원 드렸잖아요. 근데 매수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성남 멘토님 매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이거? 네, 우리는 앞서서 역시 김선윤 멘토가 얼리어답터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감상평을 상당히 잘 들어봤었고. 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제품들은 항상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자, KT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로엔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과점 업체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갤럭시에 대해서 제한적입니다만 갤럭시에 대해서 이렇게 특화적인 부분으로 발전시키는 소리바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현재 소리바다가 상당히 점유율이 낮은데요. 지금부터는 점유율이 더욱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권역에서 급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눌린 권역. 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김선윤 멘토하고 저하고 얼마나 하단권에서도 매수에 대한 사인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즐기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신 팔지 말고 홀딩하자.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도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자, 바로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 매수해야 될까요? 05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 의견은 X입니다. 자, 왜 X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일단 추세를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너무 흐름이 지금 바닥이라 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적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실적 부분은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네요. 보니까 매출이 1,579, 작년 대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고요. 영업이익 부분은 이미 상반기가 작년 상반기를 넘어가는 모습, 단기순이익 부분은 조금 밀리는 모습인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급 포인트인데, 자, 수급 포인트가 잘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렇죠? 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장에 이렇게 내다 꽂는다. 오늘장 2.5%까지 내다 꽂는다. 단계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 이게 다시 한번 어떻게 반등을 준다면 그때가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 오늘 당장이 아니라요. 내일이라도 좀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주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가 최저기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랑 같이
수급 다시 들어온다면, 같이 들어온다면 그때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이나 모레 상승 주면서 수급 들어올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상도 멘토님 의견 마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의 업황 부분만을 보고 우리가 매수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정 구간을 좀 더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가에 대한 정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 차트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방향성 자체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급적인 부분, 자, 거래량의 다이버전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량은 줄고 있고 거기에 주가상의 모습은 횡보로 권역을 하면서 조금은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다. 자, 거래량을 줄이고 다음에 주가는 상승 추세대로 간다. 거래량의 다이버전스가 나타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방향성 나타날 수 있는데, 자,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좀 더 한 발짝만 천천히 가자. 급하게 하지 말고 좀 더 확인해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쁩니다.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펜더션이에요. 매도 될까요? 579 하나님 살펴볼게요. 저희 둘 다 매도입니다. 자, 제발, 네.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뭐 개선사항 좋습니다. 재무 이제 안정권 들어갔고 좋아요. 그런데 관리 종목이잖아요. 뭐 수급 포인트 있나요? 자, 수급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외인들과 기관 연일 매도입니다.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타 법인도 다 팔고 있고, 이거 박스권을 돌파하려면 수급이라도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모릅니다. 꺾일 수도 있어요. 올라갈 거라면 기관들이 왜 팔까요? 기타 법인들이 왜 팔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제 심정은 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크레드입니다. 크레드 매도해도 될까요? 912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둘 다 O 의견 드렸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상도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도 멘토님. 예. 크레드. 자, 크레드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 일단 회사의 가치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주가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조정일 어디에서 나타날 건지를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고 골라야 되는 거예요. 자,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데 지지가 어디에 나타날 것인가? 그거는 이제 내공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저의 내공으로는 어느 포인트에서 지지가 될 수 있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봉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주가상의 위치를 보시면 앞에서 이렇게 큰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몇 년도죠? 2010년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포인트에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거든요. 올릴 때까지 몇 년이 걸렸죠? 자, 4년 걸렸습니다. 4년 걸렸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낸다고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단에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를 살펴봐야 돼요.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는, 자, 요 가격대, 첫 번째 지지가 나왔었고, 두 번째 요 가격대죠. 자, 요 가격대 지금 69,000원대 밑으로는 지금 지지권역입니다. 자, 여기는 수급의 공백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69,000원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69,000원. 자, 개파락이 이루어졌던 때죠. 69,000원. 이 가격권역으로 한번 보시면 현재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69,000원 밑으로 딱 내려가니까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 거래량이 갑자기 줄죠. 거래량 갑자기 줄죠. 왜 거래량이 줄까요? 싼 가격에는 안 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심리를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자, 어차피 주가상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 쉽게 못 삽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싼 가격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공포에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드는 자막이 좀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 둘 다 매도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이상민 멘토님께서 말씀 잘 하셨죠? 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SDS 상장까지 지켜볼 테니까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썬데이토즈입니다. 1897님,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 다 의견이, 이게 다르네요. 저는 매도하지 말자. 이상민 멘토님께서는 매도하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이 썬데이 토즈 게임도 혹시 해보신 겁니까? 아, 저는 다 해봅니다. 네, 역시. 모든 네. 게임을 다 해봅니다. 심지어 NC소프트가 이제 새롭게 주가가 좋아진다 싶으면은 블레이드 앤 소울이나 예. 리니지도 해봅니다. 네. 대신에 길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에 왜 NC소프트에서 모바일 게임을 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거를 다운받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속으로 쌍욕을 했습니다. 네. 정말로,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나, 게임을. 죄송합니다, 여러분. 더블 팁이죠. 너무, 팁. 네, 더블티,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살려주셨네요.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부터 NC소프트 주가가 아주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자, 썬데이 토즈, 애니팡. 자, 좋습니다. 애니팡 해보셨죠? 이상훈 대표님? 네. 저한테 해봤습니다. 보내셨잖아요. 네, 하트 달라고. 네, 하트 달라고 보내셨잖아요. 네, 저도 물론 국어로 좀 했고요. 좋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약간 조금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요. 네, 나옵니다. 뭐 기관들이 꾸준하게 좀 매도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주가가 꺾이냐,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 사실 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여타 다른 이제 실적 모멘텀들이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그림은 이겁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팔아치우는 데 있어서 파는 흐름, 파는 곳이 국가라는 포인트. 이 친구들은 단기적인 포인트로서 그냥 처리하고 나가는 모습. 이 친구들 빼면요, 그렇게 많은 물량이 매도세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상승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외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하는 이 포인트 자체. 이것도 역시나 양호한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실전 역시 꾸준하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너무, 애니팡2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상승은 좀 눈여겨보자. 대신에 절대적인 매도 포인트는 있습니다. 매도 포인트는요, 이게 19,000원 정도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000원 포인트에서는 밴드 하단으로 무조건 잡으셔도 대응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 2만, 한 3, 4천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자라고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상님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뭐, 딴 건 없습니다.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저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저는 안정적으로 주식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 투자주의 환기 종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주의가 벌써 걸릴 수 있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신호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과감하게, 패스하고,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하도록 저는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이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저희가 해드리고요. 무료 방송 참가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이상훈 선생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요. 상당히 즐거웠고, 그리고 많은 종목 상담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연락 많이 주시면요, 저희가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 정말 11시부터니까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첫날이라서 좀 버벅댔지만요. 내일부터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